자, 이번에 뭐 해볼까요? 쇼트브레드 쿠키 한번 해볼게요. 요구사항 보세요. 쇼트브레드 쿠키 9분 동안에 계량하시고요. 반죽 온도 20도 하시고요. 크림법으로 하시고요. 정형기 쓰시라네요. 정형기가 뭘까요? 저는 국화 모양 정형기를 사용했는데 꼭 이게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트 모양,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 모양도 주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국화 모양을 많이 사용하니까 잘 보시죠.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터, 쇼트닝, 물엿, 노른자, 전란, 설탕, 소금, 채친 가루. 어머, 이 채친 가루 언제 채쳐 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계량 검사 받으시고 나서 미리 채쳐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루에는 바닐라 분말과 박력분을 함께 채쳐서 미리 해놓았죠. 훨씬 있다가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재료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간혹 감독님들께서 배운 대로 계량하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물엿을 설탕을 파고 그 안에 계량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유는 아시겠지만 물엿이 묻어서 버려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감독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소금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소금은 이번 경우에는 설탕에 넣지 마세요. 이번엔 설탕 넣지 말고 어디를 넣을까요? 전란에 넣겠습니다. 전란에. 왜 그럴까요? 이 소금을 전란에 넣어서 미리 이렇게 녹여주는 이유는 이 반죽만큼은 설탕을 100% 녹이지 않습니다. 간혹 맛점수를 볼 때 완제품을 먹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독 입장에서. 그럴 때 소금이 씹히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믹싱이 덜 됐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이렇게 전란에 넣어서 미리 녹여서 쓰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른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믹싱 하실 때 사실은 전체를 다 반죽에 넣으셔야 정석이겠지요. 원래 주어진 재료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터와 쇼트닝의 농도가 좀 질고 반죽이 좀 오버 믹싱 돼서 왠지 모르게 반죽이 질어질 것 같다. 반죽의 되기가 좀 질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약간의 편법입니다만 이 노른자를 다 넣지 마시고 한 개 또는 전부를 일부 착색제로 살짝 쓰셔도 살짝 바르는 용도로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반죽을 믹싱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행주를 깔겠습니다. 볼을 준비하시고 제가 항상 버터 상태와 쇼트닝 상태를 확인하라고 그러셨죠? 버터 상태가 적절히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로 지금 계량이 됐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버터 상태, 쇼트닝 상태가 크림법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네, 버터를 살짝 더운 물에 중탕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닝 상태도 중요합니다. 쇼트닝 상태도 지금은 약간 촉촉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상태인데 사실 여러분 8시 반에 시험 보실 때 막상 가보시면 얘가 칼도 안 들어가요. 썰어지지도 않고요. 이 쇼트닝 계량하실 때 굉장히 애먹습니다. 돌덩어리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었죠. 버터와 쇼트닝을 함께 섞어서 함께 섞어서 뜨거운 물 하나 준비하시고 살짝 됐다 내리시고 휘핑하다 말고 다시 살짝 됐다 올리시고 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하신다면 훨씬 크림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로 쇼트닝과 버터가 지나치게 질다면 얘기가 반대가 되겠죠. 자, 너무 지나치게 질다면 절대 오버 믹싱하면 안 됩니다. 휘핑을 하면 할수록, 믹싱을 하면 할수록, 고속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얘가 질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버터나 쇼트닝 같은 유지는 휘핑하면 공기를 혼입하여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크림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지나치게 많이 믹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경우가 나오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되기였으므로 제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믹싱을 하고 바로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마요네즈, 약간 되직한 마요네즈 상태가 됐다 싶을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꼬리가 살짝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꼬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질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어지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버터의 특징은 휘핑하면 휘핑할수록 또 반죽이 하얘지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하얘진 듯 하면서 꼬리가 살짝 늘어지는 상태가 보여지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설탕에 들어가 볼게요. 이번 경우에 설탕을 다 넣겠습니다. 다 넣고, 쇼트닝도 함께 넣겠습니다. 쇼트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물엿입니다. 물엿. 제가 긴장하나 봐요. 물엿도 넣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설탕은 기하 몇 단? 예, 2단 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단. 골고루 섞이면 됩니다. 너무 오버믹싱 하지 마세요. 힘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됐을 때 여러분, 감독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멋있게. 자, 멋있게 스크래핑 한번 해줍니다. 멋있게 스크래핑. 날에다 발라주시고. 스크래핑 한번 멋있게 다시 한번. 예, 골고루 믹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뭔가요? 그 다음에 이 노른자는 지금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제가 팁이라고 그랬잖아요. 단호한 원칙이겠지만 살짝 빼셔서 지려질 것 같으면 착색제로 사용하셔도 된다고. 따라서 저는 전남부터 넣겠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한 반만 넣게요. 처음에 반 섞고 휘핑하고. 계란 들어가면 기하 몇 단? 기하 3단입니다. 예, 그만할게요. 오버믹싱 절대 안 되죠? 다시. 처음에는 노른자가 들어가서는 절대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흰자가 들어가서는 약간 버터나 쇼트닝이 놀래요. 놀래기 때문에 갑자기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순두부처럼. 그런 경향을 뭐라 그러죠? 분리라는 말을 씁니다. 분리되지 않게 기하가 3단 이상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반죽 상태가 이 정도 됐네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만져볼게요. 설탕을 제가 다 녹이지 않는다 그랬죠? 설탕을 다 녹이려고 애쓰시다 보면 반죽은 점점 질어질 겁니다. 반죽이 질어지면 질어질수록 이 제품은 제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 반죽이 질면 안 됩니다. 설탕이 약간 20% 정도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반죽을 완료했고 한번 제가 설탕이 얼마나 녹았나 만져볼게요. 만져볼 때는 어딜 만져봐야 돼요? 바닥을 만져봐야죠. 예, 정확하게 믿거나 말거나 80% 녹았습니다. 제가 전란을 넣고 믹싱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힘있게 3단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절이 사실 여름이에요. 실내 온도도 20도 이상 되고 전체적으로 재료의 온도가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넣지 않겠습니다. 거품기 빼겠습니다. 밀가루 넣으실 때 종이에 채치거나 비닐에 채치신 경우에 이걸 다시 그릇에 옮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서 바로 반죽에 투입하시는 게 훨씬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그릇에 채치시는 경우, 그릇째로 부으시는 경우 가장자리를 흘리고 지저분해지고 작업대에 깔끔하게 항상 유지하셔야 되는데 더럽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밀가루 섞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주걱 또는 빳빳한 이런 고무주걱도 가능합니다. 자, 항상 가장자리 스크래핑 해주시고 어떻게 섞으라고요? 예, 이 밀가루를 섞을 때는 눌러가면서 자, 물론 뭐 이론상 이렇게 뭐 물을 가르듯이 섞는다 이렇게
이렇게 교재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시간 내에 제품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왼쪽에 섞다 보면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 제출 못하고 나오십니다. 시간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격이죠, 뭐, 실격. 여러분, 빨리 섞으셔야 될 때는 이렇게 눌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눌러가면서. 설탕이 80%만 녹아있기 때문에 약간 소걱소걱 할 수도 있는데, 밀가루가 들어가면서, 이게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제가 그릇 돌리는 거 보이시죠? 괜히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것도, 굉장히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동작 다 이유가 있는 동작들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제까지 섞을까요? 언제까지 섞을까요?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 밀가루가 안 보일까요? 꾹꾹 눌러주다 보면. 하다 보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섞이는 것 같다고 제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된다. 반죽이 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어머, 약간 덜 섞인 거 아니야? 이 정도에서 반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알뜰지곡에 있는 거 드러내시고. 자, 그 다음. 이 아이를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휴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닐이 준비되어 있죠. 아까 채쳤던 이런 채쳤던 비닐이 있습니다. 또는 가끔 지퍼백을 갖고 오시는 친구들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지퍼백도. 이 경우에 자, 반죽을 이렇게 부으시죠. 이 아이를 냉장고에 넣기 전 상태는 이렇게 손으로 반죽을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보다 비닐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를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으로 반죽하시다 보면 체온으로 인해서 버터가 녹기도 하고 또한 손에 자꾸 묻죠. 자, 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 이 정도 반죽을 하시면 예쁘게 접어서 이제 냉장고에 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반죽 온도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시험 감독관님께서 반죽을 냉장 휴지시키기 전 상태로 들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뭘 체크하느냐? 반죽 온도와 반죽의 되기를 체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예쁘게 자, 이런 상태로 가지고 나가셔서 열으셔요. 열고 나서 자기가 온도계를 내 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내 온도계를 찔러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즘들은 온도계를 다 포켓에 꽂고 들어오시는 경향이 많은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온도계를 이렇게 찔러서 가져가시면 감독님께서 벌써 보고 온도를 보고 바로 점수를 주시겠죠. 온도를 찔러봤더니 20도에서 21도 사이가 나왔거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도까지는 반죽 온도가 만점 4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온도도 좋고 반죽 상태도 좋네요. 자, 온도계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싸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휴지시키러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반죽이 냉장고에서 내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0여 명 전부 수험생 전체의 반죽이 들어가다 보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번호표를 나눠줘서 관리하게끔 해주시는 장소도 굉장히 요즘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번호를 써서 반죽이 뒤바뀌지 않게 내 반죽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가끔 반죽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반죽은 내가 잘 관리하세요. 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데다가 종이 하나에다가 내 등번호가 6번이면 6이라고 써서 이렇게 넣어서 냉장고에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냉장 휴지시키는 시간은 여러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달되고 능숙하게 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휴지 시간을 좀 늦게 30분 이상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이 제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속도가 느리다, 나는 어딘가 모르게 좀 지나치게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휴지 시간을 짧게 가져요. 휴지 시간을 20분 이상 가져가지 마세요. 어떤 작품이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내에 제품이 완전하게 익혀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이론상 시간상으로 30분간 휴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시간을 엄수하면서 시간 개념 없이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시간을 전략적으로 짜서, 나는 성형시간 10분, 나는 성형시간 20분 걸리는 사람이면 휴지 시간을 좀 10분 줄이시고, 나는 성형이 빠르다, 난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난 이 종목에 자신이 있다, 휴지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작업인 밀어 찍는 과정에서 좀 더 단단해진 반죽을 좀 더 쉽게 정형하기 위해서 휴지를 시키는 거고, 쿠키가 바삭거리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휴지 시키는 시간을 짧게 가고 늦게 가고, 물론 이론상 20분에서 30분인데 여러분들이 30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휴지를 끝낸 반죽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저는 25분 정도 식혔습니다. 좀 잘할 자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휴지가 다 된 반죽에서의 농도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 감독님이 아마 한번 눌러보고 다니실 겁니다.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야 돼요. 들어갔을 때 묻어난다거나 또한 들어가지도 않는다거나 이런 반죽의 되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부드럽게 들어가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아주 반죽 되기도 좋았고, 휴지도 예, 여러분 휴지, 이거 화장실 휴지 아닙니다. 쉴 휴자. 냉장고에 들어가서 쉬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휴지가 아주 잘 됐네요. 그럼 요걸 제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님께서 이걸 전량을 제출하라고 하신다면, 반 정도 잘라서, 자, 반 정도 잘라서 2번 미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미시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반을 덜어서 먼저 밀어볼 건데, 만약에 나는 이 반 정도의 양을 밀어 펴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라고, 난 더 작게 잘라서 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잘라서 하게 되면 여러 번 밀어서 두께를 맞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전체를 밀을 자신이 있다, 가능합니다. 전체를 다 밀어도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작은 양을 밀을 때는 바닥에서 덧가루를 살짝 가시고, 물론 이따가 쓰신 다음에는 털어내셔야 되니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작은 양일 때는 이렇게 덧가루를 바닥에 깔고 밀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적은 양일 때 이렇게 밀다가, 여러분 바닥에 덧가루를 깔고 밀 때는 그냥 이대로 계속 미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돌려가면서 움직여가면서 밀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동작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움직여가면서 밀어야 이따 찍었을 때 딱딱 잘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겠죠? 왜 나는 찍었는데 일어나지를 않고 붙어가지고 모양이 자꾸 부서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여가면서 밀어주는 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호두파이라던가 어떤 파이 종류를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미신다면 밀어 찍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아주 비싼 거 가르쳐 드렸어요. 자, 두께는 몇 cm가 좋을까요? 0.6cm, 6mm 또는 7mm. 여러분 절대 1cm로 가시면 안 되고요. 쿠키는 6 내지 7mm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쇼트브레드 쿠키에서는 이 두께가 생명이에요. 반죽의 되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두께입니다. 두께가 6 내지 7mm가 한 판 전체가 일정해야 됩니다. 1cm가 넘어가게 되면 가운데가 설리고요.
감독님께서 다 여러분들 나가신 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잘라보고 부러뜨려보고 먹어보고 아니요 드셔보고 칼로 잘라서 잘 익은 날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거든요. 쿠키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분질러 봅니다. 분질러 봤을 때 뚝 부러져야 되는데 멀컹하게 부러지는 경우, 두껍게 성형된 경우 그렇습니다.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세요. 네, 이렇게 찍었을 때, 자, 제가 돌려가면서 밀었기 때문에 찍자마자 자기가 따라 올라오죠. 돌려가면서 밀게 되면 따라 올라옵니다. 두께가 6 내지 7mm. 딱 밀었는데, 어머, 이거 8mm네요. 하나 찍었는데 두께가 2mm 오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 보이시죠? 하나만 부석제형에서 한번 찍어보신 후에 다시 두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mm만 줄어도 1 내지 2mm만 줄어들면 되니까 한 2번 정도 힘있게. 여러분 반죽을 밀 때는 가장자리는 절대 미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를 밀다 보면 반죽이 몇 프로 밀리면서 저절로 두께가 맞춰지는 거니까 가운데를 민다는 거, 밀 때의 기본은 가운데를 민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덧가루를 찍어서 털어서 두꺼운 부분, 날렵한 부분이 있지요. 날렵한 부분에 덧가루를 찍어서 한번 찍어보시죠. 이렇게. 또 찍어보겠습니다. 두께 한번 볼까요? 안 따라올 때는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네, 봐주세요. 정확하게 6mm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두께가 맞았다고 판단되면 많이 찍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걷어내시죠. 이렇게. 자, 철판을 준비하시고 두께가 맞은 쇼트브레드 쿠키를 한 칸에 7개 내지 8개. 이 된 반죽이 예민한 반죽이기 때문에 절대 가장자리를 뭉개뜨리면 안 됩니다. 덧가루가 묻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털으셔야 됩니다.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털으셔서 덧가루가 붙어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밀어내시고 두께를 맞춰주시고 자, 이 남은 반죽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전량 다 제출하라고 한다면 새 반죽과 섞어서 또 밀어야 됩니다. 또 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썼던 반죽은 글루텐도 잡혀있고 글루텐이 잡혀있고 덧가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이 반죽을 섞어서 하지 않고도 새로운 반죽으로도 충분히 한 판이 나올 수 있다면 이 반죽은 사용하지 마세요. 새로운 반죽으로 또 밀어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한 판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언제 이렇게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여러 번 밀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내에 제출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시간 내에 제출하기.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굽지도 못하고 항상 덜 익은 상태에서 제출할 때 그거를 평가해야 되는 감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많은 양을 밀으려고 하니까 벌써 비닐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런 비닐 하나 정도, 물론 시험 출제장에 하나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 한 장 더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 장 더 가지고 들어가서 냉장고 들어갈 때 쓰는 비닐은 거기 걸 쓰고 성형할 때는 제 거를 하나 준비했던 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이거 반 떴던 거는 안 쓰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반죽 전체를 미는 친구들도 봤어요. 아주 능숙하게 잘 미는 경우 봤어요. 나누고 뭐고 할 거 없이 한 번 밀어서 두 판 전체를 한 번 밀어서 두 판을 찍어내는 친구를 제가 한 번 밀어 두 판을 찍어내는 경우는 굉장히 없는데 사실 한 번 밀어 두 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판 내는 친구도 있어요. 나머지 짜투리 반죽을 모아서 다시 밀어서 한 판을 완성하는 경우. 거의 세 판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지만 두 판은 거의 두 판을 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 종목은 사실상 굉장히 쉬운 종목에 속합니다. 이 종목에서 떨어지시면 좀 아까워요. 아깝고 이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조금만 잘하시면 돼요.
두께만 맞추시면 되고 색깔만 이쁘게 구우시면 되는데 종목운이 좋았던 종목에서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시간 내내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 좀 과감하게 반죽을 좀 많이 잡으시고 덧가루 밑에 충분히 까시고 비닐 하나 까시고 전체를 이때 윗면에 덧가루를 안 바르시는데 윗면에 덧가루를 안 바르신다면 밀을 쪽에 여러분 들러붙습니다. 반죽이. 밀대를 바르는 방법은 밀대에다가 덧가루를 바르는 방법도 괜찮고 또는 덧가루를 반죽 윗면에다 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깔고 반죽을 밀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비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앞으로 제과 제빵에서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능숙하시다면 아까처럼 큰 반죽도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밀어보겠습니다. 두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께는 6mm가 되겠고 항상 그렇듯이 가장자리부터 미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밀어서 옆으로 반죽이 밀려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비닐을 깔았을 때는 반죽을 돌리지 않죠?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닐 자체에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반죽이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비닐에서는 잘 떨어집니다.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죽이 작업대에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돌려가면서 밀었던 것이고 지금은 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그대로 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느낌으로 두께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운데가 두껍네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가운데서 바깥으로 밀라 그랬습니다. 가운데 찍어내다 보면 가장자리는 얇고 가운데는 두꺼운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의식적으로 가운데를 한번 더 밀어주세요. 아셨죠? 자, 두께가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두께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찍겠습니다. 한 판을 바로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최대한 많이 찍어야지 되겠죠? 여러 번 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야 된다 그랬죠? 가능하면 간단하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빠르게. 여러분, 숙련성 점수 있습니다. 숙련성. 가능하면 빠르게. 자, 이렇게 다 찍어냈습니다. 자, 반죽을 걷어내시죠. 이 썼던 반죽은 필요하신 경우엔 쓰시고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걷어내겠습니다. 비닐을 쓰니까 잘 떨어지죠? 물론 아까 비닐에도 살짝 덧가루 발랐습니다만 돌리시면서 밀 필요 없고 더불어서 잘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미실 때, 신속하게 하실 때 이렇게 비닐을 깔고 하시면 훨씬 빠르게 패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에 간격 맞춰 놓는 걸 패닝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역시 놓을 때는 덧가루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털으셔서 이쁘게 갖다 놓으시고 자, 이런 거 하실 때 좀 아주 행복한 표정 지으시면서 굳이 뭐 시험에 합격하는 건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잘만 구우면 합격하겠다. 여러분 이쯤에서 그 생각 좀 한번 하시고 이쁘게 패닝 하셔서 두께도 일정하고 빠르고 시간 내에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자, 이렇게 한번 정형기로 찍어 봤습니다. 자, 첫 줄 6개, 두 번째 줄 5개, 6개, 5개, 6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면 팬이 꽉 찹니다. 간혹가다 철판이 큰 게 주어지는 시험장이 있어요. 물론 더 채우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 정도 패닝하면 됩니다. 개수가 꼭 몇 개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정도 패닝하면 되겠죠. 참, 쇼트브레드 쿠키는 굳이 꼭 수작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믹싱해도 됩니다. 수작업으로 하시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제품은 수작업으로 하시는 것이 오버 믹싱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기계로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반죽의 대기 조절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전혀 믹싱에 자신이 없다. 손 믹싱에 자신이 없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 기계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인 계란 노른자로 색깔을 내보겠습니다. 이거 바르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쁘라고 칠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른자는 여러분들이 반죽이 휴지됐을 때, 휴지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과는 언제 설거지해요? 휴지시킬 때 주로. 아니면 제품 제출하고 맨 마지막에 설거지해도 됩니다. 한 번에 모았다가. 설거지 하느라고 제품 못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답답해 죽죠, 제가. 자, 노른자도 미리 만들어 두시는데 체에다가 한번 체에 내려주세요. 노른자 알끈을 제거하시고 바르시는 게 덩어리지지 않게 바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붓을 사용하시고, 이런 붓은 시험장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쯤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기로 바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짝 걷어서. 자, 이번엔 자기가 화가가 된 기분으로 한번 멋지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얇게, 처음에 제가 얇게 바르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바르고 갑니다. 한 번 바르고. 예. 이 노른자를 어느 정도 칠하냐에 따라 또 전체 색깔이 결정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발라갑니다. 그런데 노른자를 보통, 참고로 요거 아까 제가 2개 몰래 숨겨놨던 거,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거 쓰셔도 괜찮고요. 그게 반죽에 들어갔다면 한 2개 정도, 노른자만 2개 정도 재료 외의 노른자입니다. 여러분, 계량 외의 노른자를 가져다 쓰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 노른자는 반죽 속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반죽이 지려질까봐 안 넣었다 그랬죠? 제 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원래는 계량 외의 노른자를 가지셔서 이렇게 알끈을 풀어서 바르시는 거예요. 얌전하게 이렇게 발라가세요. 끝까지 다 바르신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얇게 발라줬잖아요. 한 번 더 예쁘게 나와라. 예쁘게, 색깔 예쁘게 들어야 돼. 얘네들은 말을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진짜 알아들어요. 예쁘게 나와야 돼. 정성껏 예쁘게 주문을 외우시면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예쁘게 발라진 농도와 두께가 일정하게 여러분 발라주세요. 자, 노른자를 이렇게 일정하게 잘 발랐습니다. 살짝 바르신 후에 이번에는 포크로 모양을 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간혹 이 포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포크를 이용해서 모양을 내시오라고 하는 조항은 시험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크가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에 따라 제품이 상태가 엄청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포크 하나쯤 혹시 모르니까 꼭 가지고 가세요. 포크 뒷면으로 모양을 내야 되는데 포크는 뒷면으로, 자, 항상 앞면으로 긁지 마시고 뒷면으로 뉘어서 살짝 누르듯이 지나가겠습니다. 포크가 지나간 자리가 하얗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살짝 잡으시고. 자, 어떤 모양도 괜찮은데 한 가지 모양으로 통일하시면 단정해 보이고 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다양하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무늬 어떨까요? 태국 무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일자 무늬 어때요? 이것도 예쁘게 나오겠죠? 어떤 모양이든 한 가지 모양으로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 2번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어떤 분들은 가운데가 아니라 윗면에다 그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시크하게 보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콕콕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포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는 어떤 게 좋으냐면 가운데만 이렇게 물결 무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운데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하십니다. 단 일정하고 깔끔하게 포크가 지나가서 쿠키가 좀 더 예쁘고 세련되게 나와야지 포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한 거보다 예쁘게 안 나온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포크로 예쁘게 모양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븐에 넣겠습니다. 오븐에 예열은 언제 했다고요? 계량 끝나고 나서 바로 미리 180, 150에 예열을 시작해 놓고 제가 반죽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굳이 철판을 2개 받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철판 하나로도 충분히 색깔이 일정하게 날 수 있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오븐에 따라 열 편차가 있으므로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지만 불 조절을 해 가시면서
돌려가시면서 구우시는 건 알고 계시겠죠? 네, 약 15분 정도 구웠고요. 7분 정도, 8분 정도에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제가 15분에서 18분 사이에 구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구웠습니다. 노른자를 발라줬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자, 이 제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위에 색만 보시면 안 되죠. 쿠키는 항상 가장자리 또는 옆색, 밑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위에면만 보지 마시고 옆면을 봐주세요. 옆색 또한 살짝 갈색이 들어있습니다. 옆색도 갈색이 들어있고 퍼짐 상태 봐주세요. 지나치게 많이 퍼지지 않으면서 아까 정연기의 모양이 어느 정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살짝 퍼지면서 모양이 약간 원만해졌죠? 설탕을 20% 남겨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설탕이 녹으면서 살짝 모양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잘 남았네요. 뒤집어 볼까요? 예, 밑색도 아주 잘 들었어요. 밑색 또한 잘 들었고 윗색 또한 예쁘고 옆색 또한 좋네요. 자,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죠? 뚝 부러지면 제가 잘 익은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퍼석하고 부러지면 약간 가운데가 덜 익은 걸 수 있습니다. 네, 두께도 일정하고 색깔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95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잘했고요. 시험용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 있으면 왠지 좀 별로 안 예뻐 보여요.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원래 패닝했던 대로 하려면 이렇게 어슷하게 놔야 되죠. 개수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100% 합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